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가 48.6, 부정평가가 무려 47.9%. 사실상 거의 뭐 붙었어요. 워낙 극단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루다 보니 일반적인 국민들의 반감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브리 리서치가 조사한 데예요. 여기가 의뢰를 했군요. 공동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나왔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숫자가 나왔네요. 긍정평가가 48.6, 부정평가가 무려 47.9%. 오차범위 내예요. 그러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 사실상 거의 뭐 붙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지금 거의 지금 같다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예. 이제 그런 충성도 높은 지지층도 있겠지만 이재명을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거의 대선 때의 여야 구도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고 예. 워낙 극단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오늘 이후에 다루겠지만 예. 법안이나 여러 극단적인 정책들을 다루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반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부정평가를 하거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계신 국민들이라고 해서 예. 모두가 극우가 아니라는 점을 혹시나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47.9%가 구구라고 하면은 그거 뭐 네. 나라가 그럼 극우의 나라가 되는 건가요? 네, 설마 그건 아니겠죠. 네, 근데 늘 그렇게 몰더라고요. 본인들 지지하지 않으면 극우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계속 프레이밍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모양인데 어허. 이미 부정 여론이 이만큼 끌어올랐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48.6대 47.9%. 상당히 의미심장한 수치인데 지난 조사 대비해서 긍정평가는 1%포인트 빠진 거고요. 부정평가는 2.2%포인트 상승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생각할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하향세가 나타나는 게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은 삼권 분립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무리한 어떻게 보면 찍어내리기 같은 그런 행태들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교 문제도 저희가 지금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 그렇게 잘 됐다고 막 자화자찬하고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하더니 지금 가가지고 지금 뭐 미국 가가지고 지금 계속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설명해야 될 정도로 지금 합의가 사실상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충성맹세 같은 장면들을 연출을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실무회담이라고 했죠. 실무회담 한다고 가는 길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친중하겠다는 얘기를 선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했고 가서는 친중적 발언으로 읽힐 수도 있는 본인이 친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중국과 절연하지 않는 것이 친중이라면 뭐 나는 친중하겠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었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갔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굴종적인 태도를 내내 보였었는데요.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고 뭐 메뉴판에 사인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메뉴판에 사인 받아왔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관세 협상을 할 의지가 있었다면요. 일본이 이미 15% 이미 여름에 진즉 끝냈습니다. 그때쯤에 우리도 끝났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고의든 무능이든 일단 잘못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들을 해오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방식이 본인들의 지지층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을 향한 여러 가지 혐오 여론을 부추긴다거나 중국에 대한 친화적인 프로파간다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듯한 행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 점 저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또 언급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걸로 인해서 사실 반미 감정이 굉장히 컸을 때가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뭐 미국 요구 다 받아들이면 탄핵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미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건 굴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군, 네, 그 이야기 자체가 노림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방금 뭐 노무현 정부 때 말씀도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왔던 반미 선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어떠한 열등감 같은 것들을 자극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열등해서 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정적 선동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써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감정 같은 것들을 부추기는 것. 하지만 그 논리가 완전히 틀린 이유는 지금 영국에도 미군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국에도요? 일본에도 있고요. 독일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지금 각국에 있는 이유는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전략상의 이유겠죠. 네, 전략상의 이유인 것이고 여러 가지 안보 협력 체계 속에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재명 본인이 주한미군을 가지고 점령군이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본인의 여러 가지 사상이 굉장히 반국가적이기도 하고 특히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무지를 넘어서 무식하다라는 비판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왜곡된 이런 뒤틀린 안보관을 가지고 반미 선동을 해서 그런 국민들의 어떠한 나쁜 감정을 자극해서 본인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굉장히 낡고 뻔한 선동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겠습니다.